안녕하세요. 조쌤입니다. 6월 1일은 의병의 날입니다. 의병의 날에 일본 이름의 저자가 쓴 책을 추천하는 게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이미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통 한국 사람들보다 더 한국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신친일파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이 책은 이영훈 씨의 반일 종족주의를 철저하게 비판하고 역사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교수님은 당시 시대 상황과 국내, 일본, 미국 문헌 등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이영훈 씨의 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권과 상식에도 부합하죠. 이 책에 따르면 이영훈 씨는 독창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정부의 논리를 말이죠. 한국 사람 이영훈 씨는 우리의 역사인식을 반일 종족주의로 몰아가고 있는데 반해 일본 출신의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오히려 한국 사람 이영훈 씨를 친일파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그리고 독도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모두 다 중요하고 가치 있지만 저는 시간상 위안부 문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꼭 책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우익과 이영훈 씨의 논리를 간추려보면 이렇습니다. 1번, 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 강제 연행은 없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의 책임은 없다. 2번, 위안부는 고위험을 감수한 고수익의 영업이었다. 3번, 위안부는 역사적으로 조선의 기생제, 공창제와 흐름을 같이 한다. 제가 하나씩 이 책을 통해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상식적으로 어떤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 최전선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위안부가 자발적이었다면 왜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일본인 출신 위안부는 주로 전쟁 후방에 배치되고 조선인 출신 위안부는 전쟁 전선에 배치된 걸까요? 조선인 위안부가 더 돈에 미쳐서 그런 건가요? 일본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당시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간 사람들이 조선인 출신 포주들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정부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면 그 전쟁 당시 조선인 포주들이 어떻게 그 수많은 여성들을 그렇게 쉽게 중국, 싱가폴, 홍콩 이런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로 출국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여성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출국 증명서라든지 여권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거의 밟지 않았습니다. 거의 프리패스였죠. 만약 거치더라도 매우 형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영사관 측에서 꼼꼼하게 절차를 밟기가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유괴와 납치 등을 공문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여성들은 신분이 떠버립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신 차려보니 머나먼 나라의 전쟁터였습니다. 나중에 전쟁 끝까지 살아남은 분들도 조국으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증빙 서류가 없으니까요. 포주들은 일본군에 의해 고용된 앞잡이들이었습니다. 일본 우익은 그것을 지금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논리는 위안부를 개인적인 경제행위, 영업행위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조직적인 납치, 유괴, 성착취, 그리고 사료까지 있었다는 것을요. 실제로 고수익이어서 위안부 여성들이 돈이라도 많이 벌었다면 조금 덜 억울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반강제 예치제도가 있었고 급여의 상당 부분을 착취당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 탈출이 더 어려웠죠. 또한 급여로 받았던 군 수표도 전쟁이 끝나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예치된 금액도 돌려받지 못했죠. 부자가 된 포주는 있었을지 몰라도 조선인 위안부가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일본 우익과 이영훈 씨는 위안부의 대우가 좋았다는 진술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유지 교수님이 샅샅이 밝히지만 그 진술이 있는 자료들은 미국 포로로 잡힌 포주들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미국의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그들이 위안부를 잘 대해줬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포주들은 철저히 가해자들이었죠. 우리 위안부는 철저히 피해자였죠. 일본 우익과 이영훈 씨는 가해자의 논리는 귀담아 듣고 다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은 끝까지 묵살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기생제와 공창제는 조선의 부끄러운 전 근대적인 가부장적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부가 기생제나 공창제를 이어받았다라는 주장은 터무니가 없습니다. 유지 교수님은 이 책에서 한국의 공창제 기생제 제도와 또 위안부 제도를 굉장히 비교를 잘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관련이 없죠. 만약 위안부가 어떤 기생제의 일종이었다면 황진이라든가 또는 기황후 같은 사람이 한 명쯤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생은 적어도 인간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위안부는 아니었죠. 성적 도구에 불과했고 군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언제든 착취당했고 필요 없으면 폐기당했습니다. 병에 걸려 죽은 동료의 몸에 직접 기름을 부어 불에 태우라는 명령을 받았던 한 위안부 여성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몇 달 동안 고기도 먹을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의 관점은 마치 성폭행 가해자의 진술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일부 한국인들이 그 가해자의 논리에 자발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분하고 안타깝죠. 일본 우익의 마지막 억지는 이것입니다. 증거가 거의 없지 않냐? 증언밖에 없지 않냐? 맞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비해서 증거가 10,000분의 1도 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일본 정부가 위안부 관련 공문서를 모조리 폐기했기 때문이고요. 또한 아예 공문서 없이 군부가 은밀하게 추진한 만행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위안부는 가해자의 시선에서 볼 때조차도 너무나 잔인한 짓이었죠. 과연 일본 군인의 기억도 날조되고 왜곡된 것일까요? 이 책에 실려있는 만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진술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기억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 할머니들의 증언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일본 우익과 이영훈 씨는 지금도 우리 할머님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신친일파를 다 읽고 나면 우리는 오히려 이영훈 씨와 그 추종자들에게 묻고 싶어집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약 4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거든요. 그거야말로 고수익이 아닌가요? 그 책은 자발적으로 역사적 진실에 눈을 감고 있으며 일본 우익의 주장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위안부가 자발적이고 고수익과 고위험을 추구하는 공창이었나요? 아니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민족적 매춘부인가요? 어떤 분들은 일본 우익의 주장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다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죽고 죽이고 강간도 하고 원래 전쟁이 그런 거지. 이제 와서 잘잘못을 따지고 또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우익의 주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 없다고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선조들, 즉 전쟁범들이 잘했다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합니까? 독일에서 만약 누군가 히틀러를 참배한다고 하면 바로 구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전쟁범들을 왜 영웅으로 미화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난징 대학살을 생각해보세요. 위안부만큼 끔찍한 만행이었죠. 수습된 시신만 약 20만 구라고 합니다. 당시 일본군은 일본토로 중국 민간인들 목 자르기 내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재미로요. 일본 우익이 겉으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그들은 그러한 일본이 위대한 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우익의 주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아베 정권은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양국 정부는 방역 문제의 정치화를 피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협력하는 데 있어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나 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말자는 뜻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위안부 문제가 정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의 문제이고 역사적 진실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책 나눠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반일 종족주의와 신친일파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현대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슬프게도 대한민국은 광복 후에 친일파 청산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친일파들이 사회 각계의 주도권을 잡았죠. 6월 1일 의병운동의 날인데요. 우리 민족의 독립과 주권을 위해 싸웠던 의병들에게 보답하는 방법은 우리가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올바로 알고 올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친일파를 배격하는 것이 바로 신의병운동일 것입니다. 제가 설명글에 피해자 할머니를 인터뷰한 영상을 링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시대의 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